장하길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오늘 장하길 목사, 오늘도 장하길 TV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전에 구독을 누르셨던 분들은 좋아요를 누르고 알람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꼭 한마디씩 댓글에 느낀 점을 적어주시면 모든 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거 보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함께 느낀 점을 적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젊은이들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꼭 들어야 할 이 요즘에 있는 문화 막시즘, 다시 말하면 그 공산주의를 제창했던 칼 마르크스가 이 공산주의 막시즘을 한 것처럼 이 요즘에 와서는 문화를 이용해서 이 공산화를 시키고 나가고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네오 막시즘이라고도 하고 문화 막시즘이라고도 합니다. 막시즘 있죠.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을 이렇게 문화 막시즘이라는 걸로 포장을 했거나 또는 네오 막시즘이라고 그렇게 신공산주의, 신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화 막시즘을 통해서 미국이 어떻게 타락됐는가, 미국이 어떻게 붕괴되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영향이 한국으로 지금 들어왔다고 하는 것, 그래서 미국의 문화 막시즘으로 미국을 타락시키고 그 타락된 문화가 다시금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들어오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에 미국의 모든 그 가치, 그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자유시장 경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한국을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세웠죠. 우리나라가 그 왕정시대, 또 황제시대에 이랬던 시대에 일본이 물러가면서 다시 대한민국을 세울 때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운 기독교 입국론이 대한민국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미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바로 그 네오 막시즘, 문화 막시즘이 결국에는 한국도 무너뜨릴 수 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문화 막시즘, 미국을 타락시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근거의 자료는 2011년도에 그 미국의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미국을 무너뜨린 문화 막시즘의 그 보편성 가치,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서구 문명까지도 이 모든 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이 미국의 문화 막시즘이 이게 다큐멘터리로 나왔는데 그것이 얼마 전에 한국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미국의 타락, 이 책이 나와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이 미국을 타락시킨 이러한 문화가 한국을 정복하고 있구나.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 먹구름이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충격적인 그 문화 속에 스며든 미국의 그 미국 사회를 점령하고 있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대한민국도 남의 얘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강의를 함께 나누면서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왜 문화 막시즘으로 대변되는 좌파의 가치가 어떻게 이 미국을
이 문화로 무너뜨릴 수가 있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 다른 나라들은요, 이렇게 나라가 세워질 때는 우리 인종끼리 모여서 나라를 세운다든지 또는 혈통, 그리고 같은 민족, 또 같은 언어, 이런 것을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 가면서 한 나라를 세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과 다른 나라의 차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가치관을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자유라는 가치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심적 가치관이 뭐냐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자유라는 가치가 상당히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막시즘은 이러한 미국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이 네오 막시즘이 이게 신공산주의가 이 미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자유를 가치로 두고 있는 미국의 헌법을 무너뜨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미국의 헌법의 가치를 이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서서히 무너뜨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마르크스가 이런 얘기가 났습니다. 큰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억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프롤레타리아, 쉽게 말하면 노동자들, 그리고 소외당하고 있는 계층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자본주의 체제가 전복당하게 될 거다. 분명히 전쟁이 난다고 하면, 또 어떤 혁명적 요소가 일어난다고 하면 노동자들이나 소외계층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세워질 거라는 그런 학설을 피운 사람이 바로 칼 마르크스죠. 그래서 칼 마르크스가 이제 앞으로 이 유토피아의 세상, 공산주의에 의해서 지상낙원을 한번 펼쳐보겠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 공산주의를 제창하고 나왔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계 제1차 대전 후에도 공산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오히려 노동자들이나 이 농민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공산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그 어떤 투쟁과 싸움, 이것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구소련만 이게 성공을 했어요. 그렇지만 다른 데는 실패하고 다 안 되거든요. 이때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 문화혁명으로 이 공산화를 시켜야 된다고 등장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입니다. 그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이 칼 마르크스의 실패한 이론을 보완해서 문화라는 단어를 쓰면서 문화를 매개로 한 공산주의 혁명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된다. 그게 바로 문화 헤게모니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한 건 뭐냐면 진지전이에요. 학자들, 종교계, 그리고 여러 가지 영화, 예술 이런 데로 서서히 침투에 들어가서 이 공산주의의 사상을 저들이 스며들게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문화 막시즘이라고요. 이것을 주창했던 사람이 공산주의 혁명 전략으로 문화 헤게모니 이론을 수립한 안토니오 그람시입니다. 그래서 그 안토니오 그람시를 우리가 총칭으로 얘기할 때는 이탈리아 공산당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라.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그람시를 비롯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있죠. 처음에는 그 사회과학연구기관에서 출발했지만 신마르크스주의 사회이론 학파로 이게 발전해 가면서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지식인들로 구성된 그룹이 세워진 것이, 그것이 바로
프랑크푸르트 학파입니다. 이들은 그 정치적인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이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를 새롭게 열어가자, 다시 말하면 네오 막시즘, 문화 막시즘을 이루어 나가자 하고 생긴 학파죠. 그래서 그람시를 비롯한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유럽의 공산혁명이 실패한 원인이 유럽의 전통 문화와 그리고 기독교의 문화가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산화가 안 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국가, 그 다음에 가정의 장벽을 우리가 허물어뜨리면 각계각층을 장악해서 가정을 붕괴시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기존 문화를 없애고 퇴폐적 문화가 주도한 타락한 사회를 만들어야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주장한 게 바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존의 건강한 문화는 다 부인하고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오직 이 퇴폐적이고 타락한 사회를 주장하며 나온 학파죠. 그래서 이들은 유럽의 전통 문화가 사실은 가정을 중시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신앙에 의한 도덕적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애국까지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게 가정이라는 것이 건강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을 알고 이들은 신학교, 교회, 언론, 영화계 이런 데로 다 침투해 들어가는 겁니다. 문화적 기관 속에 침투해가지고 반기독교 문화를 조성해서 기독교적 신념과 사상을 파괴하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WCC라든지 NCCK라든지 WEA라든지 로잔대회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기독교 안에 들어온 진지전을 구축하는 기독교의 문화를 파괴하고 건강한 문화를 파괴하고 공산주의 이념에 의해서 혼합종교, 혼혈화된 종교를 만들어서 타락한 기독교를 만들려고 한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올바로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막시즘의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 하면 정치적 올바름이라. 말이 참 좋지 않아요?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게 뭐냐? 이건 이런 것이라고요. 설명을 보니까 인종, 종교, 성, 그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성, 지역, 직업, 연령 등을 표현할 때 차별이나 편견을 없애는 것이 올바르다는 좋은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 뒤에 숨어 있는 전략이 있죠. 도대체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그 뒤에 숨어 있는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실제적으로는 공산당의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을 할 때 이것은 정치적 올바름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사상을 저들이 반대하게 될 때는 이것이 정치적 올바름을 부인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뭐 인종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성이라든지 지역, 그 다음에 직업, 연령 등에 대해서 차별이 없이 편견을 없애고 모든 것이 올바로 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실질적으로 뒤에 가서는 공산주의의 주장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 사상 아닙니까? 무신론이고 유물론 사상에 젖어 있는 게 공산주의 사상인데 이 공산주의 사상하고 다른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라든지 또 자유시장 경제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산주의가 반대하기 위해 사용한 언어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너무 올바르다라는 것에 얽매이다 보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 이런 것까지도 억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보면 뭐 인권 조례다, 뭐 그래서 개인적인 무슨 모든 것을 침범했다 해서
선생님도 말 한마디 못하고 책망을 못하고 할 정도로 이렇게 나라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억압하는 거죠.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현재 그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거죠. 반기독교적인 문화운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정치적 올바름이다. 다시 말씀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너뜨리고 반기독교적인 문화운동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것이 정치적 올바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인데 여기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그 백설공주의 왜 그 백설공주로 나오는 사람은 꼭 백인이어야만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다가 원래 이 글을 쓴 사람이 백설공주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알듯이 백인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백설공주를 이제 유색인종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없애야 된다. 그러나 인어공주에서도 이제 유색인종을 캐스팅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 이제 이렇게 흑인 인권 신장을 위한 캠페인을 하면서 이런 영화까지도 하나하나 다 침투에 들어가도록 만든 것이 그런 것이 바로 문화 막시즘의 정치적 올바름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막시즘의 주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도대체 문화 막시즘의 핵심 내용이 뭐냐? 제가 연구해보고 찾아보니까요. 결론은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결국에는 가정을 붕괴시키고 타락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완전히 퇴폐 문화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것이 문화 막시즘의 결론이더라고요. 그래서 문화 막시즘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첫째가 급진적 성교육, 그리고 일부 일처의 낡음. 칼 마르크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일부 일처는 촌충이다. 기생충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문화 막시즘의 주요 내용이 그런 거예요. 급진적 성교육과 일부 일처의 낡음. 이게 가정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가서는 종교의 폐단, 특별히 기독교 문화의 반항. 그래서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는다. 사실은 기독교는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진리는요. 타협이 아닙니다. 진리는 때로는 배타적이고요. 투쟁이고 그래서 외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우리가 인도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문화 막시즘이 들어오면서 기독교를 파괴시켜야 되니까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 공산화가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반대 성향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섹스 혁명, 프리섹스죠. 성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함께 이런 모든 게 함께 더불어서 이런 성에 대한 그런 경계선이 없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섹스 혁명을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는 동성애 운동이죠. LGBT라고 하지요. 여기 보면 여성, 남성,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성 소수자들에 대해서 또 성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동성애 운동을 굉장히 강조하게 돼요. 거기다가 젠더 이데올로기, 성 정체성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걸 보면 정말 그 식물들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감나무 같은 거는 나무가 하나지만 거기서 암수수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건데 이런 것을 비유해 가지고 사람도 남성의 그 성이 흐르고 있고 여성의 성이 있다. 우리 몸 안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로는 절대 남성 여성이 혼합되지 않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 둘로 딱 분리가 됐지 중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중성이라는 거는 창조의 섭리에도 맞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이들은 문화 막시즘에서 동성애 운동을 한다든지 젠더 이데올로기, 성 정체성을 부인한다든지 그리고 급진적 페미니즘, 그러니까 남성들이 너무 이 모든 걸 다 독선적으로 하고 있다. 아버지는 꼰대 노릇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그 남성 비하 운동이겠죠. 그래서 이 페미니즘, 여성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도덕적 부패, 타락, 질서, 권위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마약이라고요. 마약.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빌헬름 라이히라는 사람이 성교육자잖아요. 뉴욕 유스쿨의 임상심리학 교수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해방, 성애주의, 성도착자 이런 성혁명을 이끈 사람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1957년도에 코네티컷 던버리 형무소에 수감됐고요. 망상성 그 정신병으로 선고받게 돼요. 그러다 결국에 펜실베니아 레스버그 교도소에서 이 빌헬름 라이라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제 유입된 문화 막시즘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제일 먼저 영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을 때 여기를 무너뜨린 그 문화가 2편에서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문화 막시즘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돼서 자유의 가치를 무너뜨린 거죠.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의해 미국으로 유입된 문화 막시즘은 미국의 사상을 서서히 파괴시켜 나가게 됐지요. 근데 그런 곳에 이제 우리가 마르쿠제와 외에 게오르그 루카스, 빌헬름 라이, 에릭 프롬 등 이런 그 성소수자들에 의해서 이게 이 미국의 그 문화가 무너져 나가기 시작하고 문화 막시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전략은 문화를 잠식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짧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긴 행진이다. 그래서 긴 행진 뒤에는 반드시 이 공산주의로 이 자유민주 국가가 전복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게 성공했어요. 이 말을 루디 두치케라고 하는 프랑스 68 혁명의 전설적 지도자였던 막시즘 운동가인데 이분이 주장한 거죠. 그람시의 사상인 진지전이 다 먹혔다. 그래서 이 마르쿠제는 그런 말을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며 성해방을 통한 문화 막시즘으로 미국을 타락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성애법이 통과되면서 미국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 헐버트 마르쿠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과 서구 문명은 인종차별, 성차별, 이민 배척, 외국인 혐오, 반유대주의, 파시즘 및 나치즘을 모아놓은 세계 최대의 저장소입니다. 미국 사회는 포악한 악이며 따라서 국민들의 애국심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이 미국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게오르그 루카스라는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사회를 혁명적으로 파괴하는 것만이 유일무이한 해결책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치관을 뒤엎으려면 혁명을 통해 옛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창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자유라는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이 공산주의라는 가치관으로 다시 세워야 된다. 이렇게 게오르그 루카스가 주장한 거죠. 그리고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한 얘기를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로 철저히 물들여진 나라는 그런 뿌리들을 잘라내기 전까지는 절대 뒤집을 수가 없다. 이런 뿌리를 잘라내기 위해서는 문화 기관들을 통한 긴 행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권력을 쥐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문화 막시즘에 의해서 정복이 되어져 왔고 되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막시즘이 문화계에 침투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반기독교 문화로 바꾸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문화 막시즘이 문화계에 침투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반기독교적 문화로 바꾸어놓은 방법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편에서는 제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 자유의 가치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이 문화 막시즘이라는 네오 막시즘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이 정복해 들어왔느냐. 결론은 성혁명이라는 거예요. 동성애라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 모든 결과의 끝은요, 성혁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한국이 지금 거의 하부조주까지 먹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그 타락한 문화가 한국에 오는 것을 반드시 근절시켜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문화 막시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